2009년 3월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제조 회사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6개월 전에 붕괴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습니다. 베어스턴스도 파산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최고치에서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당신의 사브리시오 이어케이 퇴직연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웃들은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실업률과 주택 압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당신의 회사는 전체 직원의 20%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발표합니다. 당신은 1차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입출금 계좌에는 $400가 있고 저축액은 아마 $2,000 정도일 것입니다. 신용카드에는 크리스마스 때 쓴 할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일은 3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같은 회의실에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발표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고수익 저축 계좌에 8개월치의 생활비를 손대지 않은 채 유동적으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같고 회사도 같고 경제 상황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버전의 당신은 다음 6개월을 두려움에 떨며 보내고 주어지는 업무는 무엇이든 맡으며 회의에서는 고개만 끄덕이고 절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소득 공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직장에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버전의 당신은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스타트업에서의 위험한 기회도 고려해 봅니다. 협상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당신은 선택지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재무 조언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논지가 있습니다. 현금은 주로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금은 힘에 관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 협상할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떠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이 마비되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 경제학과 시장 데이터,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의 역사적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저축 계좌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에 대해 믿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재무조언은 비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3년 6개월치의 생활비 말입니다. 그 목적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리, 의료비, 실직 등입니다. 이 조언은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현금 보유고의 실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보험, 불운에 대한 보호, 당신과 재앙 사이의 완충제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더 깊은 메커니즘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금은 일이 잘못될 때 당신을 보호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은 일이 잘 풀릴 때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내리는 결정을 바꿉니다. 협상하는 방식, 투자하는 방식, 기회에 반응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것이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동성의 숨겨진 기능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유동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가계경제 및 의사결정 조사라는 연례 조사를 실시합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5%가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400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가의 거의 절반이 돈을 빌리거나 무언가를 팔거나 단순히 지불하지 않고서는 $300의 충격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400의 지출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 수리, 응급실 본인 부담금, 고장난 가전제품, 금이 간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이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인구의 45%가 정상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의 55%만이 3개월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는 3개월치를 전혀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수치들은 게으름이나 형편없는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 정체, 주거비, 의료비, 인플레이션, 그리고 사람들을 영구적인 부채 상환에 묶어두도록 설계된 신용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적 비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의사 결정의 왜곡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이 작은 충격 하나면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피해가 발생합니다. 2013년 프린스턴과 하버드의 연구원들은 결핍의 심리학에 관한 기념비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수학 전후의 인도 농부들을 연구했습니다. 동일한 개인, 동일한 지능, 동일한 능력이었습니다. 수학 전 현금이 부족할 때 이 농부들은 인지 테스트에서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IQ 점수는 떨어졌습니다. 실행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악화되었습니다. 수학 후 수중에 현금이 생겼을 때 그들의 인지 능력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재정적 결핍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IQ 13포인트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을 소모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하룻밤 수면을 완전히 취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인지 장애와 대략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두뇌를 가진 동일한 사람이 현금이 부족할 때 측정 가능할 정도로 더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덜 규율 잡혀서가 아니라 재정적 스트레스가 인지적 대역폭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이것을 터널링 투네링이라고 불렀습니다.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의 마음은 당면한 문제, 즉 청구된 요금, 놓칠지도 모르는 납부금, 감당할 수 없는 수리비 등에 강박적으로 집중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은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사라집니다. 전략적 사고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는 대가가 큽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이 명확해집니다. 현금 보유고가 없는 사람들은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데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구조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떠나야 할 직장에 머무릅니다. 협상해야 할 연봉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의 대립을 피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없어서 병원 진료를 건너뜁니다.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동차 정비를 미룹니다. 선불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결정에는 비용이 따르고 그 비용은 복리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구조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레버리지 지렛대도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없으면 협상할 수 없습니다. 협상할 수 없으면 더 나쁜 조건을 수용하게 됩니다. 더 나쁜 조건을 수용하면 여유는 더 줄어듭니다. 이 고리는 자기 강화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빈곤 프리미엄, 포버티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연간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냅니다. 대량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보증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주거비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예방정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며 그 비용이 당신을 계속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곤 프리미엄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전략적입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력, 에너지, 당면한 위기 너머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떤 대차 대조표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살펴봅시다. 누군가 6개월치의 생활비와 유동성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한 대답은 그들이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직은 재앙이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의료비 청구서는 위기가 아니라 지출이 됩니다. 자동차 수리는 악순환이 아니라 불편함이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대답은 가장 덜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변화는 물질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6개월치의 현금이 있으면 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배경에 깔려있던 불안이 잦아듭니다. 위협을 탐색하는 것을 멈춥니다. 점심값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을 멈춥니다. 변속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일을 멈춥니다. 그 정신적 공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당신의 커리어, 인간관계, 어디서 살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월급날 너머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적 지향점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은 그것이 마치 선택이나 긍정적인 사고인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조건입니다.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때는 풍요롭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에 대해 명확합니다.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조건이 바뀔 때, 즉 현금이 있을 때 인지적 지향점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현금이 힘인 이유입니다.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현금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협상, 모든 고용관계, 모든 재무적 결정에서 힘의 역학을 바꿉니다. 고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같은 회사의 두 직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A는 저축이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이자가 쌓이는 신용카드 빚이 있습니다. 직원 B는 저축 계좌에 8개월치의 생활비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추가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장 가격에 비해 자신들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합리하고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 A는 사적으로는 불평하지만 공적으로는 순응합니다. 그들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여유가 없습니다. 고용 공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 여유가 없습니다. 대안인 실업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을 수용합니다. 직원 B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합리한 요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절박함 없이 구직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직장, 같은 회사지만 협상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차이는 복리로 커집니다. 직원 B는 직원 A가 요구하지 못하는 임금 인상을 받습니다. 직원 B는 직원 A가 위험을 감수하고 추구할 수 없는 더 나은 기회로 이직합니다. 직원 B는 가치에 기반한 커리어 궤적을 구축합니다. 직원 A는 두려움에 기반한 커리어 궤적을 구축합니다. 10년 후 이 두 직원 사이의 소득 격차는 6자리 수십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 때문이 아니라 교육 때문이 아니라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현금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원칙이 모든 주요 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현금 구매자는 대출이 필요한 구매자에 비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약 쿰하루 10% 적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주택 중간 가격이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택 시장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40만 달러 주택에 대한 9% 할인은 3만 6천 달러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시장이 유동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현금 구매자로부터 더 적은 금액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자금 조달 조건, 감정 평가 요구 사항, 대출 거절, 마감 지연이 없습니다. 현금 거래는 더 빨리 마감되고 실패율이 낮으며 합병증을 덜 유발합니다. 판매자는 확실성을 얻습니다. 구매자는 할인을 받습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전액의 이자를 더해 지불합니다. 그들은 30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추가합니다. 마감 비용, 보험 요구 사항, 계약금이 20% 미만인 경우 PMI 민간모기지 보험을 지불합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자산을 더 싸게 얻고 완전히 소유합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지불하고 수십 년 동안 빚을 집니다. 두 거래 모두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유동성입니다. 이 패턴은 모든 시장에서 반복됩니다. 자동차 구매. 현금을 가진 구매자는 나쁜 거래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구매자는 딜러가 주선하는 조건에 얽매이게 됩니다.
현금 구매자는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합니다. 대출 구매자는 의존적인 입장에서 협상합니다. 임대료 협상. 6개월치를 선불로 지불할 수 있는 세입자는 종종 월 임대료를 할인받거나 보증금을 면제받습니다. 매달 지불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는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도급업자 작업, 리모델링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종종 우선적인 일정 배정과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할부 결제가 필요한 주택 소유자는 더 느린 서비스와 더 높은 견적을 받습니다. 도급업자는 위험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채무 조정. 일시불 결제를 제한할 수 있는 차입자는 종종 1달러당 40엔 니엇 6센트로 채무를 청산합니다. 분할 납부만 가능한 차입자는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모든 경우에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현금은 위험을 제거합니다. 위험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위험을 제거하면 그 가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할인을 확보합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동성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은 적지만 현금 보유고가 튼튼한 사람은 이러한 이점을 확보합니다. 소득은 높지만 현금 보유고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기회비용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재무 고문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축 계좌에 있는 돈은 최소한의 수익만 얻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된 돈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연평균 1.2%의 수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수익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략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른 기능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은 장기간에 걸친 성장이라는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비유동적입니다. 거래 비용, 세금 문제, 타이밍 위험 없이는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종종 시장이 하락했을 때입니다. 하락장에서 파는 것은 손실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현금 보유고는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기간에 걸친 선택성, optionality입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유동적입니다. 어떤 시장 조건에서도 손실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비상자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프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입니다. 누군가 비상자금을 투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3월 시장은 5주 만에 14% 하락합니다. 동시에 팬데믹 봉쇄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비상자금을 투자한 사람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막대한 손실을 보고 팔 것인가 아니면 빚을 질 것인가.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폭풍을 견뎌내고 할인된 가격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에서 잃어버린 수익은 강제 매각이나 고금리 부채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타이밍 위험입니다. 그리고 타이밍 위험은 현실입니다. 비상사태는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시장은 가격이 매겨진 곳에 매겨집니다. 당신은 두 변수 중 어느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필요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비상보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현금은 단순히 비상사태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현금은 기회가 왔을 때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장이 붕괴합니다. 부동산이 할인됩니다.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커리어 기회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든 기회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폭락 기간 동안 일부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세드와시 50%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인 할인가로 자산을 샀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손실을 보고 자산을 팔거나 집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2020년이 되자 그렇게 할인된 자산들은 가치가 배로 뛰었습니다. 위기 동안 구매한 사람들은 세대를 뛰어넘는 부를 확보했습니다. 위기 동안 판매한 사람들은 세대를 뛰어넘는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같은 경제, 같은 시장, 같은 기회였지만 전적으로 유동성에 기반하여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현금의 공격적인 기능입니다. 현금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현금은 마른 화약, dry powder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을 때 당신이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역사적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역사의 모든 금융 위기에서 결과의 분포는 동일한 구조를 따릅니다. 유동성이 있는 사람은 사고, 유동성이 없는 사람은 팝니다. 부는 비유동적인 사람에게서 유동적인 사람에게로 이동합니다. 대공황, 뱅크런으로 저축이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실물 형태로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농장, 기업, 부동산을 헐값에 샀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주택 압류가 급증했습니다. 실업률이 2배로 뛰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부실 부동산과 주식을 역사적 저점에 샀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현금 보유고가 있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매수하여 이전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현금 보유고가 없는 사람들은 빚을 지거나 파산했습니다. 이 패턴은 수십 년 국가 경제 시스템을 초월하여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유동성이 당신이 부의 이동 중 어느 쪽에 서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위기를 예측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정의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포지셔닝에 관한 것입니다. 위기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지 여부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금 보유고를 구축하는 것은 단일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계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다른 심리적, 전략적 현실을 창조합니다. 1단계, 기본적 안정. 이것은 대략 $1,000에서 $2,000에 접근 가능한 저축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빚을 지지 않고도 자동차 수리, 의료비 본인 부담금, 예상치 못한 청구서 등 사소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가장 극심한 재정적 불안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지출 하나에 위기를 겪는 상태가 아닙니다. 당장 이번 주 너머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무조언은 여기서 멈추지만 이것은 단지 기초일 뿐입니다. 2단계 진정한 보호. 이것은 3개월치의 생활비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재정적 붕괴 없이 실직, 심각한 의료 문제 또는 주요 수리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절박함 없이 새 직장을 찾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질병에서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 모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필요성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재정적 힘. 이것은 6개월치 이상의 생활비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뀝니다.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공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것이 실제 선택지이기 때문에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현금이 힘이 되는 단계입니다. 심리학적 연구는 이러한 진행 과정을 뒷받침합니다. 재정적 불안은 대략 이 패턴으로 감소합니다.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며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그 이점은 복리로 늘어납니다. 이제 실행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현금 보유고를 구축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구조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월 지출을 계산하십시오. 소득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부채 상환액 등의 고정 비용에 식비, 교통비, 재량 지출 등의 변동 비용을 더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과대평가하고 지출을 과소평가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3개월치의 생활비는 진정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6개월치가 최적입니다. 소득이 변동적이거나 속한 산업이 불안정하다면 굴리슐 2개월치를 고려하십시오. 셋째, 과정을 자동화하십시오. 월급날에 별도의 고수익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십시오. 금액보다는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늘어납니다.
넷째, 돈에 접근할 수는 있되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별도의 은행, 다른 로그인 정보, 연결된 체크카드가 없어야 합니다. 가볍게 손을 대지 않을 만큼 마찰이 크면서도 필요할 경우 영업일 기준 1, 2일 이내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마찰이 적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십시오. 고수익 저축 계좌는 현재 연 4배로 5%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유지 비용입니다. 목적은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실행은 간단합니다. 규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비대칭적입니다. 현금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그 자체만으로는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투자 수익, 사업 소유, 커리어 발전이 부를 창출합니다. 현금은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듭니다. 현금이 모든 위험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2010년대 베네수엘라와 같은 초인플레이션은 현금 보유의 가치를 파괴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의 붕괴는 통화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내에서 강력합니다. 시스템의 실패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직면하는 대부분의 위험은 시스템 수준의 위험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위험입니다. 실직, 건강 위기, 이혼, 예상치 못한 지출, 시장 침체 등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맞서 현금은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내에서 기회를 포착하는데 현금은 필수적입니다. 목표는 현금을 영원히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자본을 성장 자산에 배치하면서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절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유동적인 비상자금. 이것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위한 2차 현금 포지션. 이것은 시장 침체, 부동산 거래, 사업 투자, 커리어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투입됩니다. 그 이상의 모든 것은 주식, 부동산, 사업 소유 등 당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시간, 범위에 맞는 장기 성장 자산에 들어갑니다. 비상 자금은 인프라입니다. 기회 자금은 탄약입니다. 성장 자산은 엔진입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엔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장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핵심적인 관찰로 이끕니다. 미국인의 45%는 돈을 빌리지 않고는 $400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55%만이 3개월치의 생활비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거의 절반이 재정적 안정에서 오는 인지적 명확성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의 절반이 전략이 아닌 두려움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거의 절반이 협상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으며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45%는 빈곤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신용, 주거, 보험, 그리고 모든 것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떠나야 할 직장에 머무릅니다. 포착해야 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들은 성장이 아닌 생존에 최적화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구조적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은 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은 저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비는 싸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소비자 부채와 소득 취약성의 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위치를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바로 당신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재무적 결정은 두 가지 맥락 중 하나에서 발생합니다. 선택지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현금이 있다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협상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기회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공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계획하는 대신 반응합니다. 성장 대신 생존에 최적화합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의 수학은 간단합니다. 선택지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가치를 확보합니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덜 확보합니다. 그 차이를 10년, 20년, 커리어 전체에 걸쳐 복리로 계산해 보십시오. 격차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것이 현금이 단순한 보호막이 아닌 이유입니다. 현금은 힘입니다. 돈 자체가 힘이어서가 아니라 유동성이 선택성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성은 당신이 무엇을 협상할 수 있는지,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비상자금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없이 운영할 것인지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어느 쪽이든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변수는 당신이 부의 이동 중 어느 쪽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분석이며 재무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 갇히기 전까지는 그 구조를 결코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이 은행 계좌의 유동자산을 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우리는 시스템이 종종 숨기려 하는 재정적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레버리지를 확보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심으십시오. 다음 전략적 통찰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